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 하면 우리가 1차적인 현장, 2차적인 현장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종사자들이 직접 어떤 그 클라이언트하고 연계돼서 일하는 현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적인 현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간접적으로 부수적인 도움을 주는 현장들 있죠. 어떤 뭐 공공기관들, 어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흔히 우리가 2차 현장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 하면 그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적인 요소를 따지는데 일반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식이 있고 글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따지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치가 되겠고 지식이 되겠고 기술이 되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의 3요소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란 무엇이고 지식이 무엇이고 기술이 무엇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가치가 우선되었을 때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로 가서요.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 2에 그래서 광의와 협의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분야의 서비스 초점이 확대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끊고요. 자, 실천 현장은 물리적 장소의 개념 이상의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분야, 문제, 대상, 집단 등 모두를 포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대상별로 보면 아동, 노인, 청소년, 여성 있죠. 그래서 흔히 이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 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누구냐 이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영역별 분류가 있죠. 이 영역이란 이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분야죠, 분야. 어떤 분야냐? 보시면 뭐 약물 남용, 의료 분야, 정신 건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 요소를 구분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고 그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모두 집단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있던 영역별로 나누어서 뭐 A, B, C, D 이렇게 영역별로 나누어서 이 영역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그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소별 분류인데요. 이건 뭐 병원, 산업현장, 학교, 교도소 등이죠. 즉, 이 장소라 하면, 어디죠? 어디에서, 누가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현장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광의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협의가 있죠. 자,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에 며칠 치시고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사회복지 기관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 사회복지 실천 기관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규정하는 환경으로 기관의 목적, 설립, 주체 및 재원의 조달 방식, 서비스 제공 방식 이런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의라는 것은 전체적인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협의 개념이 더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협의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여기 옆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장소죠. 사회복지 기관, 시설, 센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은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직접 서비스를 수혜받는 곳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하고 워커하고 상호간에 직접 서비스를 주고받고 하는 곳이 구체적인 장소의 협의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기관이나 시설, 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협의에 있는 이런 센터, 시설, 기관들이 광의의 외부하고 연계가 되겠죠. 자, 광의의 외부하고 연결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기관 외에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을 얘기했죠. 자, 공공기관의 어떤 행정적인 측면을 행정이나 정책이 있겠죠. 이런 측면들의 어떤 규율과 서비스를 협의로 가서 이 기관이나 시설 센터가 여기서 정해진 어떤 그 규정이나 이용 내역을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누가? 워커가, 종사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의하고 광해는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1차냐, 2차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1차 현장과 2차 현장에서 기관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차 현장은 기관의 1차적인 기능 밑줄 치시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중심의 밑줄 치시고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실천 현장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노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1차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현장은 뭐예요? 직접적인 서비스죠. 즉 사회복지사 워커가 워커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자, 여기 어디라고 했어요? 기관이나 시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1차 현장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게 이제 2차 현장이죠. 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기관의 1차적인 기능은 따로 있고 필요에 의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2차 현장은 어떻게 하나의 간접 서비스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1차 현장에 필요한 서비스가 있겠죠. 자, 그것이 자, 기관의 1차적인 기능은 따로 있고 필요에 의해서 1차적인 현장이 어떤
필요한 서비스가 있겠죠. 이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 2차 현장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의 어떤 관공서나 기업체도 있겠죠. 또는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이죠. 더 넓게 학교, 병원, 자 그리고 군대도 있죠. 군대도 2차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보건소, 보육시설 등 이런 부분들이 2차 현장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실 거는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1차 현장과 2차 현장이 있는데 그 1차 현장에는 클라이언트가 워커, 사회복지사하고 직접적으로 서비스 수혜를 받는 현장이다. 그것을 1차 현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2차 현장은 자, 사회복지사가 부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2차 현장이다. 즉 사회복지사가 1차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이런 관공서나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기타 이런 부분과 어떻게 해요? 상호 연계를 시켜주는 거죠. 상호 연계를 시켜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2차 현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이 1차 현장과 2차 현장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1차 현장이 있고 2차 현장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눴고 자, 그 다음에 이 주체가 누구고 그 다음에 재원 조달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즉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런 분야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것을 1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서비스 전달 방식이죠. 즉 우리가 1차 현장과 2차 현장은 어떤 직접적인 서비스와 간접적인 서비스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간접적인 서비스는 어떤 직접적인 게 아니니까 행정적인 서비스가 되겠죠.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기업체, 보건소 이런 데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행정기관이 되겠죠. 이런 행정기관의 대표적인 것이 보면 사회복지 협회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보겠죠. 그 다음에 직접적이다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클라이언트하고 워커 간의 서비스가 직접 상호 이루어지는 것이 1차 현장으로서 직접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 있어서 나눠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어떤 또 특징이 있겠죠. 자, 먼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이것은 케어먼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먼저 보면 첫 번째로 대상이 있겠죠.
대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클라이언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어떤 대응 방식이죠. 어떻게 대응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줬냐. 그 다음에 어떤 법률이나 정책적인 측면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볼 게, 프로그램이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전달 체계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쟁점, 논의거리,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분야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케어먼이라는 사람은 어떤 그 서비스 대상, 책임 대상이 누구냐,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떻게 서비스를 대응해 왔는가, 거기에 대한 법률 및 정책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모델들이 어떤 것이 있더느냐, 또 어떻게 전달을 해줬느냐, 그리고 어떤 쟁점 논의거리,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죠. 어떻게 발전해서 나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세 가지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대상과 대응 방식과 법률 및 정책, 이 부분을 우리는 흔히 자, 외부, 자,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보고 나머지 이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하나의 이 상자가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법률 정책이 있을까, 이것이 외부적인 구성체가 되겠죠. 그럼 이 외부적인 구성체 안에 이 부분들을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달하고 거기에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평가를 해보고, 또 그 평가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적인 내용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표를 좀 보면, 자, 여기 워커가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여기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다.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가 있겠죠? 자, 클라이언트는 누구에게? 사회복지사에게 본인의 문제를 의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 의뢰를 받은 워커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식이나 가치나 지식이나 기술, 이런 분야를 총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워커의 문제가,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워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러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인 면도 있겠고, 법률적인 면도 있겠고,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죠. 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순환 관계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좀 보시면요. 자, 1차 현장과 2차 현장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나오죠. 자, 사회복지기관의 설립 주체, 그 다음에 재원의 조달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제가 태만이 얘기한 얘기 중에, 7가지 중에서 그 재원 조달이 있었죠. 자, 이 재원 조달인데, 자, 공공기관을 보시면, 자, 1차 뭐예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사회복지사 업무 또한 정부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받는다. 자, 재원 조달에서, 공공기관은 어디요? 정부 지원이죠. 정부 지원으로 재원 조달을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현장이 운영되죠. 자, 다음에 나오는 곳이 이제 민간기관이죠. 자, 민간기관이라면, 자,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끊고요. 자, 사회복지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뭐,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무슨 기관이에요? 비영리 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비영리 기관이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됐죠. 자,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죠. 그리고 민간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재원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재원조달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있는데, 공공은 정부 주도다. 민간은 말 그대로 민간 주도로 해서 어떤 재원을 조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나눈 것이 행정기관과 서비스 기관이죠. 자, 서비스 제공 방식에 의한 분류다. 자, 행정기관. 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 간의 협의 연계 업무를 담당한다. 이런 것이 이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민간 행정 조직이 이에 해당된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죠. 최초에 뭐가 나오죠? 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어떤 그 법률적인 분야가 나와야죠. 그럼 이 법률적인 분야를 가지고 뭘 논의를 하게 되겠죠? 네. 정책적인 논의를 하죠. 자, 어떠한 그 사회복지에 관한 법을 제정하게 되면, 자, 그것을 정책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그 정책적인 분야를 시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행정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 법률이나 정책적인 논의나 행정적인 면을 집행하는 분은 어디예요? 이 기관이죠. 정부기관. 그래서 이런 분야까지 집행을 해서 행정적인 분야를 어떻게 해요? 자, 실천 분야. 실천하게끔 만들어주는 곳은 어디예요? 사회복지 일선 기관으로 전달이 되겠죠? 자, 이것이 하나의
전달 체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현장, 2차 현장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냐고 믿고, 자, 이 부분은 어디가 되겠죠? 네, 2차 현장이 되고, 이 부분 실천 분야는 1차 현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뭐 실천 기술론 이런 부분은 1차 현장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잘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분야를 논의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교재로 가서요. 자, 그럼 행정기관은 이런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기관이죠. 자,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까지 끊고요. 저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이 다. 일선 사회복지시설이죠. 기관 등이.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 방식도 행정기관이 있고, 서비스 기관이 있을 때 그 주체 대상이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온 곳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죠. 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은 주거시설의 제공 여부에 의해서 분류하는데, 쉽게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365일 그 시설 안에서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고,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가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원해서 받는 거죠. 주거시설, 그 다음에 이용시설,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주거시설, 즉 생활시설이다 하면 클라이언트가 한 그 시설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죠. 이용시설은 클라이언트가 본인이 원하는 어떤 뭐 기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죠. 흔히 주거시설, 이용시설 할 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복지에서 이 지역사회복지의 지역과 어떤 그 협의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이용시설을 더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이 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차이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이제 2절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사전 기준이 나오는데요. 자, 7가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를 하는 기준인데, 첫 번째가 뭐죠? 자, 개인의 초점, 대상이나 문제, 현장,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판서를 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대응 방식. 자, 특정 집단이나 문제 관련 과거의 접근, 원조 방법 탐색. 그리고 어떤 실천 분야에 관한 역사적인 관심은, 현재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대응 방식이라는 게 이제 과거의 어떤 방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방식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잘 될 수는 없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그 피드백을 주고 그 방식을 좀 바꿔나가야 되겠죠. 네 번째가 이제 전달 체계와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방법과 실무자의 유형, 연구 평가 및 성과, 주요 이슈, 동향, 쟁점 확인. 이런 부분들이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다음, 기관의 목적 및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할 일은 기관의 목적 전달 방식과 역사적인 발전 변화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관의 조직 구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정, 전통적인 업무, 직원, 클라이언트의 특성, 운영회나 이사의 자문위원회,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쉽게 편하게 넘어가시면 될 그런 분야인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1차적인 현장이 있고 2차적인 현장이 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2차적인 현장이 2차적이죠? 2차적인 현장이 어떤 행정이나 정책적인 법률적인 면을 위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겠고, 클라이언트하고 가장 밀접된 기관은 1차적인 현장이라고 그랬죠. 그 1차적인 현장을 집행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기관이나 시설이다. 그래, 이 기관이나 시설이 서비스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커리큘럼이 없이 집행을 할 수는 없겠죠. 하나의 자체적인 규칙이 있을 거고, 규율이 있겠죠. 자, 이 부분이죠. 그러면 기관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전달 방식도 있을 거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도 필요한 뭐가 있어요? 재정. 그죠?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관의 업무. 전통적으로, 기관의 업무를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자, 이 서비스의 목적과 전달과 재정을 가지고 기관의 업무를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죠? 예. 직원들이 필요하죠? 즉, 워커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워커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서비스 수혜자가 있죠. 누구죠? 서비스 수혜자가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자, 클라이언트는 각양각색이죠. 각양각색이니까 이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특성을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죠. 자, 그리고, 기관이나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떤 클라이언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같이 운영하는 어떤 보호자들도 있고, 외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자, 그것이 뭐예요? 운영위원회가 됩니다. 기관이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죠. 그다음 기관의 법인은 이사회가 있을 거고, 자, 외부, 자문위원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전달 체계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암기적인 측면보다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하나의 흐름, 강물이 흐르듯이 하는 흐름을 이해하고 계시면 이 부분은 쉽게 이해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전달 체계 현장에 있어서는 1차 현장과 2차 현장에 대한 구분, 그다음에 서비스의 어떤 전달 체계 이런 부분들이 이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